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내일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11일 오후 4시 현재 호우 예비특보가 내리는 등 군산과 익산에 내일까지 1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신항망 화물부두 접안시설 공사가 오늘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6년에 접안시설이 완공되면 새만금 신항은 연간 176만 톤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추게 돼 황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고가식품 클러스터 집안 치마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입주업체들과 LH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입주업체들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소송에 나서기로 해 집안 치마의 근본을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군산 내양이 쓰레기 대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과 녹슨 컨테이너 박스 등 온갖 잡동사니로 뒤덮여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인 기재부와 항만을 관리하는 해수청이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도내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군산과 익산을 포함한 도내 호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군산이 68.1mm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익산 8.7, 무주와 완주 8.5, 전주 1.3mm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렸던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도내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일시 해제됐지만 오늘 오후 4시 기준 군산과 익산, 완주, 진안 등 도내 4곳에 다시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익산과 군산은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 자정까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군산은 130mm에 가까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도 군산보다는 덜하지만 최대 113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아주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림청이 오늘 익산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함나와 웅포, 성당, 용안, 함열, 용동, 망성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림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사태 주의보는 1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이 20에서 30mm 미만일 경우와 일강우량 80에서 150mm 미만, 연속 강우량 100에서 200mm 미만일 때 발령됩니다. 이번 비는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를 동반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하천과 저수지의 범람, 산사태와 축대 붕괴 우려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 과수원에서는 배수로를 비롯한 수리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화물부두 개발을 위한 접안시설 공사가 오늘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에 접안시설이 완공되면 새만금 신항은 연간 176만 톤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추게 돼 황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해권 물류중심 항만을 목표로 개발 중인 새만금 신항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새만금 신항만 화물부두 개발 사업을 발주했고 10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화물부두 개발에는 총 사업비 2,449억 원이 투입돼 선박 접안시설 2선석과 배후 물류부지 19만 제곱미터가 조성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면 수심을 17m까지 확보, 10만 톤급 대형 선박도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 신항만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20개를 이용한 부두 건설 계획을 세워 공사 기간을 3개월 단축,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개발이 마무리되면 새만금 신항만은 접안시설과 배후 물류부지를 확보하게 돼
연간 176만 톤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선박 입출 항로를 추가로 조성하고 진입도로를 확보해 물류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나설 방침입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추가 자파부두, 컨부두, 자동차 부두 등 9개 선석을 일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향후 물동량 증가 추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부두 개발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항 부두 개발은 군산의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전망입니다.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마련된다면 물류비가 절감돼 제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 세수 소득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이제 군산은 새만금 산업단지와 함께 공항, 항마, 철도 등 복합 물류 체제를 구축하게 되며 환황해권의 물류와 생산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부두 개발을 위한 첫 삽을 뜬 새만금 신항.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황해권 물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공사를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발주처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르면 다음 달 대형 공사 입찰 방식 심의 절차를 거쳐 입찰 방식을 결정한 뒤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과 기본 실시 설계 발주, 분리 발주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올해 안에 발주가 이뤄지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공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곡동 개발 행위 제한 지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군산시는 재산권 보호와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정했던 지곡동 49만 6,650제곱미터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지난 5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개발 행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가로망 계획을 수립해 대상지 제약 조건과 자연 지형 요건 등을 고려한 개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확보 계획으로 부담구역을 지정해 민간 개발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적정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6급 이상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403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청렴도 평가를 진행해 인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평가 방법은 전문조사기관의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업무 환경 부패 위험도와 예산 집행, 금품 제공,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대면 유선 업무에 들어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역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오늘 오전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오늘부터 자택에 머물며 재택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시는 현재 특이한 증상 없이 자택에서 격리 중이라며 업무는 비대면 유선 등으로 자택에서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집안 침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입주업체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입주업체들이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집안 침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14블록.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곳에 입주한 6개 업체는 건물 내부의 누수 현상 때문에 발을 동동 구릅니다. 지난해 여름 집안 침하 피해를 호소한 이후 비만 오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집안 침하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입주 업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피해가 커서 이제 소송도 지금 준비를. 앞서 입주 업체들은 집안 침하 현상을 해결해달라며 LH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LH의 피해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LH는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에 토지 현황과 입지 여건을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들은 소송을 통해 집안 침하 책임 소재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14블록은 소하천이 흐르던 곳에 만들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피해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평천이나 소하천, 우리 이사를 학교 지나간 자리가 다 큰 거. 문제는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적어도 2, 3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집안 침하 현상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입주업체들은 앞으로도 비만 오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LH는 11일 오후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찾아 피해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산지 쌀값이 1년 넘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3,093원으로 1년 전 55,580원보다 22.4%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째입니다. 이달 하순부터 조생종 벼수확이 본격화되면 농협 창고 등에 보관되고 있는 남아도는 쌀의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주식회사 함소아와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유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병원의 부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업비 340억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함소아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병원 경영 컨설팅을 하는 업체로 지난 2020년 익산 제3 일반산단에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군산 내항이 갈수록 쓰레기장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뒤편은 폐기물과 녹슨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로 뒤덮여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땅 주인인 기획재정부와 항만구역을 관리하는 해양수산청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근대역사박물관 뒤쪽으로 이어진 내항입니다. 말끔하게 정비된 근대문화유산 옆으로 온갖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녹슨 컨테이너 박스에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물, 쓰다 버린 건축자재, 폐기물 등이 뒤엉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12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이곳이 항구 기능이 지금의 군산항으로 옮겨가면서 흉물로 변한 겁니다. 이렇게 방치된 면적은 13,000여 제곱미터. 대부분 기재부 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임차인 10여 명에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개조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무법지대로 변했습니다. 군산의 대표 관광지 일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상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항만구역을 관리하는 해수청은 땅 주인인 기재부가 맡아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군산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실지 관리하고 사용 허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다 소유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기재부고 만약에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대체로 이제 시에서 이걸 전부 다 이제 손실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취득을 해가지고 관광지를 개발을 한다든지. 군산시는 정부 땅이고 해수청 관할이라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놓고 핑퐁 게임을 하는 사이 내항은 관광지의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 1,7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5만 1,177명으로 파악됐고 해외 유입 환자 수는 615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02명, 사망자는 50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086명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2,402명, 익산 913명, 군산 8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8일 기준 1.15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상습 고액 체납 대상자를 선별해 압류 예고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압류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자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을 압류할 방침입니다. 한편 익산에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은 약 7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전라북도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100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1만 8천 명으로 가장 많고 개인, 공공 서비스업이 1만 5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3천 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김제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주기로 하면서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다음 달 초까지 시민 8만 800여 명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추경 예산 811억 원을 김제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김제시의회 내부에서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제시는 세 차례에 걸쳐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 운전자금이 지원됩니다. 한국은행 정부본부는 도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금 가운데 최대 50%를 연 1.0%의 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운전자금입니다. 한국은행 정부본부는 추석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문화재 야행이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문화재 야행은 왕궁리 유적과 탐리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왕궁에 나타난 백제 모왕을 주제로 진행되는 2022년 익산 문화재 야행에는 미디어 아트쇼를 비롯해 포토존과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야행이 진행됩니다. 익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식이 오는 주말 열립니다. 익산 여성의 전화와 익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회는 오는 14일 익산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림의 날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알렸던 날입니다. 익산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기림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가 군산과 익산에서 열립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오후 7시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20일 오후 2시에는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대학 입학 사정관 등이 참여해 수험생과 졸업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대입 수시 전략 방안 등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시민예술촌이 지난 6일 2022 스릴러 페스티벌 K-좀비가 온다를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했습니다. 익산 유천 생태습지에 덩굴 식물을 활용한 생태 그늘 터널이 조성돼
무더위 속 방문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합니다. 익산 중앙동의 뷰티 패션 중앙직업전문학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한 가게 후원에 동참해 현판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자정까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군산은 13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